Part 2에서 사건만 나열하지 말고 꼭꼭꼭 감정을 넣어야 돼요. 제가 제공하는 PDF 자료에는 나머지 40문장과 추가 예문, 해석을 넣어줄게요. 안녕하세요, 리아쌤입니다. 오늘은 IELTS 스피킹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 100문장 중에 실제 시험장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60문장을 집중적으로 정리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은 표현을 많이 외우게 만드는 영상이 아니라 질문을 받았을 때 답을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방법을 만드는 영상이에요. 끝까지 보시면 파트 1부터 파트 3까지 어떤 순서로 말해야 되는지 훨씬 선명해질 거예요. IELTS 스피킹은 취미, 고향, 음식 이렇게 가벼운 질문도 나오고요. 기술, 교육 환경처럼 훨씬 추상적인 질문도 나옵니다. 그런데 주제가 달라질 뿐 답변을 만드는 방식은 계속 반복돼요. 내 의견을 말하고 이유를 붙이고 작은 예시를 들고 필요하면 반대쪽도 인정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반복되는 답변 기능을 문장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크게는 사물묘사, 사람묘사, 경험담 묘사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모든 카테고리에 잘 적용할 수 있는 핵심 표현들을 잘 익히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오늘 문장들 완벽하게 학습하면 분명 실력이 많이 오를 거예요. 스피킹 주제에 대해서 볼 건데요. 스피킹 주제는 이렇게 넓게 나옵니다. 파트 1에서는 집, 고향, 일, 공부, 음식, 취미, 교통 이렇게 내 일상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서 스몰 토크하는 형식으로 많이 나오고요. 파트 2에서는 사람, 장소, 사건, 물건, 활동 이렇게 하나의 경험을 2분 정도 길게 설명을 해야 돼요. 파트 3에서는 파트 2에서 파생된 주제를 가지고 기술이나 교육이나 건강, 환경 이런 사회적인 주제의 관점에서 질문을 하고요.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거나 미래를 예측하는 문제들도 나와요. 이렇게 들으면 너무 해야 할 것이 많아서 부담스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이 모든 질문을 각각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더 쉬운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나눴어요. 오늘 제가 드리는 문장들은 IELTS의 공식 파트 구분이 아니라 답변 기능을 기준으로 4가지로 나눴어요. 즉 학습 효율을 위해 제가 기능적으로 분류해 놓은 커리큘럼입니다. 첫 번째는 내 이야기와 선호를 확장하는 파트 1 문장이고요. 두 번째는 경험을 이야기로 만드는 파트 2 문장이고요. 세 번째는 의견을 말하면서 반대쪽도 어느 정도 인정하고 내 입장을 다시 세우는 파트 3 문장들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심화 버전 넣었는데요. 비교, 변화, 미래 예측, 뉘앙스 이렇게 넣어가지고 파트 3의 답변을 좀 더 정교하게 만드는 문장이에요. 영상 반복해서 들으면서 꼭 이 내용들 내 자산으로 만들어 가세요. 오늘 이 100문장을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영상에서는 우선순위가 높은 60문장을 설명하고 제가 제공하는 PDF 자료에는 나머지 40문장과 추가 예문, 해석을 넣어줄게요. 오늘의 진짜 목표는 각 파트에서 내 입에 딱 붙는 문장 3가지씩 고르는 거예요. 그러면 총 12문장이 되는데요. 그 12개를 취미, 공부, 일, 여행, 기술 이렇게 여러 주제에 반복해서 넣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학습 목표 자체를 암기량으로 두면 지치니까 반복 사용량으로 정의해서 우리가 공부할게요. 좋은 답변은 어려운 표현을 쓰는 답변이 아니에요. 파트 1에서는 내 의견 뒤에 이유 하나, 작은 예시 하나 이렇게 붙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좋아져요. 파트 2에서는 배경, 디테일, 감정, 의미 이 순서를 잡으면서 2분을 더 안정적으로 채우는 방법을 배울 거고 파트 3에서는 내 의견을 말하고 반대쪽을 인정하고 다시 또 결론을 세우는 흐름을 중요하게 만들 거예요. 마지막으로 비교와 변화, 예측, 조건을 넣으면 답변이 훨씬 정교해질 겁니다. 먼저 파트 1입니다. 파트 1은 짧게 답해야 되는 파트긴 하지만 한 문장으로만 끝내면 내 영어 실력을 보여줄 기회가 확 줄어들겠죠. 그리고 한 문장으로 답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짧은 대답을 억지로 내가 길게 늘리는 게 아니라 내 의견 뒤에 이유와 작은 예시를 자연스럽게 붙이는 표현을 공부할 거예요. 표현을 보겠습니다. opinion, reason, example 이렇게 나의 생각을 짧지만 구조화 있게 말하기 라고 생각하면 더 쉬울 거예요. 파트 1은 길게 말하는 파트가 아니에요. 한 문장으로 답하고 끝내지 말고 딱 여기까지만 붙이세요. 내 의견 하나, 이유 하나, 그리고 작은 예시나 아니면 결과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I like cooking. 난 요리를 좋아해. 이게 아니라 내가 왜 좋아하는지, 그래서 어떤 점이 좋은지 이렇게 한 문장만 더 붙여서 자연스러운 답을 만드는 거예요.
과도하게 길게 말하려다가 문법 오류 생길 리스크 있으니까 내가 커버칠 수 있는 구조 정해두고 말하기 연습하는 것이 중요해요. 앞으로 제가 문장 말할 때 한국어 문장 먼저 띄워드릴 테니까 영상 잠깐 멈추고 혼자 말해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들으면 더 극대화된 공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예요. 먼저 아래 한국어를 보고 이 말을 어떻게 영어로 시작할지 생각해보세요. 자, 이제 문장 볼게요. 첫 번째 문장. Personally, I'd say living near a park suits me best, mainly because I can take a walk whenever I need a break from work. 여기서 공원 근처에 산다는 내용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personally, I would say 이렇게 부드럽게 의견을 열고 mainly because로 이유를 붙이는 방식이에요. 내 생각에는 이라고 시작하고 싶을 때 I think만 반복하지 말고 이 표현을 꼭 써보세요. 이번에는 싫어하는 것이나 덜 선호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말하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To be honest, I've never been a big fan of crowded shopping malls, especially at weekends. 여기서 핵심은 I don't like를 더 자연스럽게 바꾼 I've never been a big fan of 입니다. 단순히 싫다고 말하는 것보다 원래부터 별로 선호하지 않았다라는 부드러운 뉘앙스가 있죠. 이 문장은 Part 1에서 정말 자주 필요한 표현이에요. 질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인정을 하고 그래도 내 일반적인 선호를 말하는 거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It depends, but generally I prefer taking the train to driving because I can read or rest on the way. Prefer A to B. 요 구조를 기억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taking, driving처럼 두 자리에 동명사 넣어가지고 이렇게 형태 맞춰주는 것도 꼼꼼하게 보시면 좋아요. A와 B 중 하나를 골라라 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이 문장을 쓰면 답을 바로 시작하기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If I had to choose, I would go with a small local cafe rather than a large chain because it usually feels more personal. If I had to choose 이렇게 말하는 건 굳이 하나를 골라야 된다면 이라는 가정적 표현이에요. 그리고 go with 돼 있죠. 선택하다 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구어체 표현이에요. 과거 습관과 현재 습관을 비교할 때 쓰는 문장이죠. 같이 읽어볼게요. I used to spend most of my weekends at home. But these days, I tend to meet friends or go hiking. Used to는 과거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아닌 습관을 말할 때 쓰고요. These days, I tend to 이렇게는 요즘은 내가 대체로 이렇다라는 현재의 경향을 보여줘요. 이 문장은 취미나 일상 루틴의 좋은 점을 말할 때 아주 적절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What I like most about cooking is that I can adjust every meal to my own taste. 여기서 What I like most about 땡땡땡 is that 이렇게 시작을 하고요. 뒤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은지를 설명을 해요. 내가 좋아하는 건 cooking is that 해서 그 뒤에 나오는 말이 내가 쿠킹을 좋아하는데 이게 실제로 내 입맛을 맞출 수 있다. 실질적인 장점까지 내가 말하는 것까지 이어서 말하니까 굉장히 좋은 구문이죠. 이 문장은 여러 조건 중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준을 말할 때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For me, choosing a place to live really comes down to how convenient the public transport is. comes down to를 기억하면 좋은데요. 결국 핵심은 무엇이다. 결론적으로 이런 거에 달려있다. 이런 뜻이에요. 집을 고르는 기준이 아니라 직장, 식당, 여행지를 고르는 기준에도 그대로 우리가 쓸 수 있어요. 이번에는 답을 확장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이유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 main reason is that I can focus much better in a library than I can at home. 여기서는 the main reason is that 이렇게 이유를 열고 much better than으로 비교를 넣었어요. 보통 말할 때 reason is because 이렇게 넣는데 이렇게 넣지 말고 그냥 the reason is that 깔끔하게 중복되지 않게 넣으면 더 좋아요. 앞문장에서 이유를 하나 말한 뒤에 왜 그런지 한 단계 더 설명하고 싶을 때 쓰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That's mainly because I can follow my own schedule without being interrupted by other people. 여기서 that's는 바로 앞에서 말한 내용을 가리키겠죠. 그래서 이유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싶을 때 이 표현 쓰면 너무 좋아요. 이 문장은 행동 뒤에 실질적인 결과를 붙일 때 아주 좋아요. I usually bring lunch to work, which means that I spend less money on takeaway food. 핵심은 which means that
이렇게 쓰는 건데요. 앞문장 전체를 받아서 그 결과 이런 의미가 된다라고 설명을 해주는 연결어예요. 비슷하게 결과를 연결하지만 이번에는 and as a result 이 표현을 쓰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I plan my schedule at the beginning of each week. And as a result, I find it easier to keep a regular routine. 이 문장에서 중요한 구문은 find it easier to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무엇을 더 쉽게 느낀다 라는 뜻으로 되게 실용적인 결과를 말할 때 우리가 자주 쓸 수 있어요. 답변을 한 문장 더 확장할 때 on top of that 쓰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On top of that, cycling to nearby places gives me a chance to get some exercise. 앞에서 이미 한 가지 장점을 말을 했고 지금은 그 위에 장점을 하나 더 쌓는 느낌이에요. 단, 한 답변에서 너무 여러 번 쓰면 연결어만 나열하는 느낌이 될 수 있으니까 also 이런 거 쓰기보다는 on top of that 한번 써보는 것도 너무 좋겠죠? 이 문장은 이유 두 개를 가장 깔끔하게 묶어주는 구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I enjoy visiting local markets not only because the food is fresh but also because I like supporting small businesses. Not only because랑 but also because 이렇게 반드시 짝으로 기억하세요. 두 이유가 비슷한 무게로 들리기 때문에 답변이 더 균형 있게 느껴집니다. 추상적인 답을 구체적으로 만들 때는 실제 경험을 하나 붙이는 게 최고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For instance, just the other day, I used an online map to find a quiet bookshop near the station.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알면 좋은 게 just the other day 이거는 정말 최근이 아니어도 얼마 전 이렇게 말할 때 자연스럽게 쓸 수 있고요. 실제로 내가 말할 법한 경험이 생각나면 just the other day 이렇게 하고 시작하면 돼요. 너무 드라마틱한 경험 아니고 되게 일상의 소소한 예시여도 되니까 이것도 한번 꼭 써보세요. 마지막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의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A good example of this is my father, who started walking every evening after his doctor advised him to be more active. A good example of this. 다음에 사람이나 사례가 오고 who로 연결시켜줬죠. who 관계절로 그 사람을 설명을 해주고요. 여기서 advise him to be more active처럼 advise 다음에 사람 투부정사 이렇게 써가지고 문장 만들어 보는 것도 연습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파트 1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15문장을 봤어요. PDF에는 지금 화면에 있는 추가 표현까지 정리를 해뒀고요. 영상에서 다룬 문장 중 내 입에 붙는 3가지 먼저 고르고 PDF에서 추가 문장도 확인하고 취미, 집, 공부 이런 주제 그리고 IELTS 파트 1에 나오는 표현들에 실제로 바꿔서 말해보세요. 중요한 것은 표현을 많이 수집하는 게 아니라 내 답변 안에서 내가 입에 있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꺼내는 거예요. 이제 파트 2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분을 못 채우는 이유를 아이디어 부족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몰라서 중간에 멈추는 경우가 더 많아요. 파트 2에서는 하나의 경험을 골라서 소개를 하고 배경을 말하고 구체적인 디테일이나 감정을 넣은 뒤에 왜 기억에 남는지 이 순서로 마무리를 하면 돼요. 이것저것 잘 지어내는 능력보다 한 경험을 여러 층으로 설명하는 능력을 보여주는 파트다라고 생각하면 더 좋을 거예요. 파트 2는 실제로 4단계로 생각하면 됩니다. 첫째, 누구, 어디, 무엇을 말할 건지 시작을 하고요. 둘째, 언제였고 어떤 상황이었는지 배경을 깔아줍니다. 셋째, 기억에 남는 장면 하나를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고 왜 지금도 기억에 남는지 의미를 붙입니다. 각 단계마다 한두 문장만 넣어도 답이 훨씬 안정적이 돼요. Who, where, what 그 다음에 background 말하고 거기에 따른 specific detail 그리고 마지막에는 feeling and meaning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인물 큐카드에서는 처음 한 문장이 중요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 person I'd like to talk about is my high school English teacher who encouraged me to speak more confidently. 이렇게 the person I would like to talk about is로 인물을 바로 소개하고 뒤에 who 관계절로 그 사람이 왜 중요한지 한 줄을 붙였어요. 이름이나 직업만 말하지 말고 바로 이 사람이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 사람인지까지 연결을 해보세요. 이번에는 장소나 경험 큐카드에서 왜 이것을 고르는지를 먼저 말하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 reason I've chosen to talk about this beach is that it was the first place I visited by myself. I've chosen 이거는 현재 완료 형태죠. 지금 이 순간 여러 선택지 중에서 이 장소를 골랐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is that 하고 풀었으면서
이유를 간단히 붙이면 되겠죠.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배경을 짧게 깔아주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To give you some background, I had just moved to a new city and was still trying to adjust to my new surroundings. 여기서는 이사한 일이 먼저 일어났고 그 이후에 적응 중이었죠. 그래서 had just moved랑 was still trying 이렇게 썼어요. 구조를 무리해서 복잡하게 쓸 필요는 없고 시간 순서가 분명할 때 이런 느낌의 문장을 써주면 점수 정말 잘 받을 수 있어요. 장소나 사물 묘사할 때 이 문장으로 시작하면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Let me start by describing the restaurant because it looked ordinary from the outside but had an incredibly warm atmosphere inside. 자, 이렇게 let me start by 뒤에는 describing처럼 ing 이렇게 오고요. 밖은 평범했지만 안에는 따뜻했다 라는 대비가 장소 묘사를 더 생생하게 만들어주죠. 이제 설명을 더 구체적으로 말해가는 표현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To be more specific, the concert was held in a small outdoor park beside the river. 앞에서 콘서트에 대해서 말한 뒤에 실제로 어디에서 열렸는지 디테일을 한 단계 더 붙인 거예요. 여기서 한 번 더 꼼꼼하게 짚고 갈 거. 콘서트가 개최되었다 라고 하니까 The concert was held 이렇게 쓰는 거죠. 파트 2에서 기억에 남는 디테일 하나를 꺼낼 때 아주 쓰기 좋은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What really stood out to me was how patiently the volunteer listened to every visitor. 자, 여기서 핵심은 What really stood out to me was 입니다. 내게 특히 눈에 띄었던 것은 이라는 뜻인데요. 그리고 how patiently 얼마나 인내심 있게, 그러니까 얼마나 침착하게, 얼마나 땡땡땡하게 했는지 구체적으로 뒤에다가 붙였죠. 이런 식으로 인상 깊었던 점 말하기 너무너무 좋은 구문이에요. 이 문장은 파트 2에서 할 말이 끊길 때 너무너무 유용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Another thing worth mentioning is that the museum allowed visitors to touch and try many of the exhibits. 또 하나 언급할 만한 것은 이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앞에서 하나의 장점을 말을 했어요. 두 번째 디테일 추가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되겠죠. 실제 사건을 시작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This happened a couple of years ago when I was preparing for an important job interview. This happened로 사건을 열고 when 다음에 시점을 잡아요. Part 2에서 경험을 말할 때 언제였는지 초반에 잡아주면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의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따라가기가 너무 쉽겠죠. 당시 상황을 설명할 건데요. 사건 당시의 상황을 더 잘 보여주는 말하기 화법인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At the time, I was working full-time and studying in the evenings, so I was under quite a lot of pressure. At the time 하면은 그 당시에는 이라는 뜻이고요. 이거는 과거 진행형이랑 쓰면 너무 잘 어울려요. 단순히 나 그때 바빴어 이게 아니라 내가 풀타임 일을 하고 있어서 바빴고 동시에 내가 굉장히 압박감 느끼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야기가 더 생동적이고 현실적으로 들리겠죠. Part 2에서 사건만 나열하지 말고 꼭 감정을 넣어야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I remember feeling both nervous and excited as I walked onto the stage. 여기서 both A and B 이렇게 서로 다른 두 가지 감정을 동시에 보여줬어요. I remember feeling 땡땡땡 해서 감정 얘기해주면 돼요. 여기서는 nervous and excited 이렇게 약간의 상반된 감정 같이 쓰면서 말했고요. as 뒤에 쓴 거는 내가 이 감정을 느낀 것에 대한 배경 행동까지 이야기해주는 구문이죠. 너무 좋은 구문이에요. 이번에는 경험의 의미를 더 깊게 만드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What made the experience special was that my closest friends had traveled a long way to support me. What made the experience special was that 이렇게 말하는 건 그 경험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라고 말하면서 아주 좋은 마무리용 구조죠. 친구들이 그 시점보다 더 먼저 먼 길을 와주었기 때문에 had traveled 쓴 거예요. 시간의 순서를 잘 보고 말하면 너무 좋겠죠. 이런 표현들 많이 연습하면 밴드 7 가는 거 정말 수월해져요. 이제 경험을 단순한 사건에서 배운 점으로 바꾸는 표현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Looking back, I think that trip changed my perspective on traveling alone. 이렇게 하면 돌이켜보면 looking back 해서 과거 사건을 지금의 시점에서 다시 해석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perspective on 다음에 traveling 써서 동명사 오는 것까지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사건의 결과를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죠. 같이 읽어볼게요. In the end, I managed to finish the project on time.
even though I had very little experience at the beginning. managed to라고 하면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해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단순히 끝났다, finish 이렇게 쓰는 것보다 managed to finish라고 하면 이야기의 긴장감을 살려줘요. 파트 2의 후반에는 배운 점을 한 줄 넣어주면 마무리가 훨씬 좋아지는데요. 같이 읽어볼게요. That moment taught me that asking for help can save a lot of time and prevent unnecessary mistakes. 여기서 asking for help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라는 동명사 주어죠. 그리고 save, prevent 이렇게 나란히 연결돼가지고 요청하는 두 가지 의미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내가 배운 것은요 하면서 뒤에 의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마지막에 배운 점 얘기하는 거 꼭 넣어보세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마무리해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Overall, that is why the experience remains one of the most memorable parts of my university life. overall 이거는 전체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라는 마무리 신호예요. 마지막에 왜 기억에 남는지 다시 이렇게 말해주니까 시간이 남거나 내가 답을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싶을 때 이거 쓰면 너무 좋겠죠. remains one of the most memorable parts. 이것도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 중 하나로 남아있어요. 이런 말 할 때 너무 좋겠죠. 여기까지 파트 2에서 2분 답변의 뼈대를 만드는 15가지 문장을 봤어요. 지금 화면에 여러분들이 보는 추가 문장들처럼 PDF에 정리를 해놨고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을 말하거나 아니면 기억에 남는 장면을 더 생생하게 묘사하는 표현 이런 것들 정리해놨거든요. 큐카드 하나를 골라서 오늘 배운 문장들이랑 PDF 문장들을 섞어가지고 2분 답변 직접 만들어 보세요. 한 경험에 여러 가지 사건을 넣는 것보다 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말하는 게 훨씬 더 좋아요. 자, 이제 파트 3입니다. 파트 3에서 밴드 7처럼 들리는 답은 무조건 강한 주장을 하는 답이 아니고요. 한쪽 의견을 먼저 이해하고 그 의견의 한계를 보여주고 마지막에 내 입장을 다시 정리하는 답이 더 성숙하게 들려요. 그러니까 시험관이 의견을 물을 때 무조건 강하게 이게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장하는 의견은 A인데 이거의 리미테이션 보여주고 다른 입장도 먼저 이해를 하는 입장을 주고 마지막에 내 입장 다시 정리하는 식으로 말하면 너무 좋아요. 이 흐름을 만드는 문장을 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의견을 말할 때 균형 있게 내 생각을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목표예요. 파트 3에서 의견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전개하면 됩니다. 먼저 position, 내 의견을 먼저 말해요. 그 다음에 acknowledge, 반대쪽에도 맞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shift, 하지만 또는 반면에 라는 전환을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conclusion, 그래서 나는 결국 이렇게 생각한다 라는 결론으로 돌아와요. 모든 답에서 4단계를 다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생각이 막힐 때 이 순서를 떠올리면 너무나도 도움이 될 거예요. position, acknowledge, shift, conclusion. 이 순서를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짧은 답을 쓸 때는 position, reason 이렇게 써도 되는데 일단 이 4가지 단계를 기억을 할게요. 파트 3에서 I think 이렇게만 반복하지 말고 분명한 의견을 말하고 싶을 때 쓰는 얘기예요. 같이 읽어볼게요. I would argue that schools should teach basic financial skills because students need to make everyday decisions about saving and spending.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I would argue tha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는 땡땡땡이라고 주장하고 싶어요 라고 해서 뒤에 나의 주장 문장을 넣는 건데요. 파트 3 기출을 보면서 I would argue that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I think만 쓰지 말고 논리적인 의견을 시작할 때 너무 좋은 스타트예요. 이번에는 조금 더 중립적으로 내 관점을 제시하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From my point of view, employers should offer flexible working hours whenever the nature of the job allows it. 자, 여기서 from my point of view 이거는 제 관점에서는 이라는 말이고 whenever부터 나오는 말들은 뭐뭐 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라는 조건을 붙여줘서 주장에 예외를 남겨줘요. 그래서 whenever the nature of the job allows it, 직무 성격상 가능할 때 이런 식으로 조건을 넣어서 지나친 일반화를 피하는 것도 너무나도 좋은 스킬이죠. 여러 아이디어 중 하나를 핵심으로 강조할 때 쓰는 문장이 될 수 있겠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What I would emphasize is that technology should support teachers rather than replace them completely. 여기서는 What I would emphasize is that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건요. 이렇게 말하면 되고 support rather than replace. 요걸 넣어서 두 선택지를 비교했어요. 포인트 잡히시죠? 자, 그 다음 문장 볼게요. 이거는 파트 3에서 정말 쓰기 좋은 균형 답변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 way I see it,
Living in a large city is convenient, but it can also be mentally exhausting. 이렇게 the way I see it. 제가 보기에는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장점도 말하고 단점도 말하고 근데 but으로 연결을 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말을 한 게 너무나도 장점 포인트예요. 완곡하게 의견 말하는 방법 볼게요. 너무 단정적으로 들리지 않게 말하는 게 스킬인데요. I tend to believe that 이거 외우세요.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I tend to believe that children benefit from having some freedom to make their own decisions.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tend to believe 라고 해서 대체로 난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야 이런 뉘앙스예요. benefit from 다음엔 ing 왔는 것도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고요. 그리고 상대 의견 인정하고 전환하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한국말로 말할 때도 그 말도 맞지만 내 말은 이거야 이런 느낌이에요. I can see why people say that young children should not use smartphones too early, but limited and supervised use can still be educational. 자, 앞부분에서는 어린아이들이 스마트폰 사용을 걱정하는 이유를 이해한다고 인정을 하고요. 하지만 이렇게 말하면서 뒤에서는 제한적이고 관리된 사용은 교육적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다시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분 동의 후에 보완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상대 의견이 일리는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말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That's a fair point, though. I would add that not everyone has equal access to high-quality online education. That's a fair point that 이렇게 말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그 말도 일리가 있는데요. Though I would add that. 근데도 내가 보태고 싶은 부분은요. 이런 식으로 제한점이나 예외를 말하면 돼요. 그리고 장점과 단점 균형 잡는 방법 볼게요. 찬반이 모두 있는 사회 문제에서 가장 안전하게 쓸 수 있는 문장이에요. I partly agree that tourism can damage local areas, but it can also create jobs and support small businesses. partly agree라고 나오면 완전히 찬성하거나 반대하지 않을 때 쓰고요. but 뒤에는 관광의 긍정적인 효과를 두 개나 붙였어요. 이런 식의 구조로 장점, 단점 균형 잡혀서 말하는 거 이것도 너무 좋은 스킬이고요. 양보한 뒤에 단점 붙이는 거예요. 양보라는 게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기는 하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While that is true to some extent, 이거 기억하세요. Working from home can make it difficult to separate work from personal life. 여기서 that은 바로 앞에서 나온 주장 전체를 가리키고요. 그래서 이 문장은 보통 앞에 다른 의견을 한번 언급한 뒤에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반대 측면 제시하는 것도 좋아요. On the other hand, 반대 표현 쓸 때 쓰는 대표적인 표현이고 같이 읽어볼게요. On the other hand, online classes make it easier for people in remote areas to continue their education. 이 표현은 아무 맥락 없이 답변 첫 문장에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앞에서 한쪽 장점이나 단점 같은 거 말하고 반대쪽을 보여줄 때 쓰는 게 자연스럽겠죠? 파트 3에서 질문을 너무 단순하게 yes, no로 처리하고 싶지 않을 때 쓰는 문장이에요. 읽어볼게요. It's not quite that simple because the environmental impact depends on how a product is made, packaged, and transported. 그렇게 단순한 문제는 아닌데요 라고 먼저 말하고 거기에 대한 조건을 뒤에 붙였어요. 제품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포장되고 운송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부드럽게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방법도 있어요. 반대하지만 공격적으로 들리고 싶지 않을 때 이 문장을 쓰면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I would look at it slightly different. Rather than banning private cars completely, cities could make public transport more reliable. 이렇게 썼을 때 I would look at it slightly differently. 저는 약간 다르게 봐요. 뒤에 rather than을 쓰면서요. banning private cars completely 하는 것보다 cities could 하면서 기존 해결책 대신에 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죠. 이 구문도 한번 기출문제 보면서 활용하시면 너무 좋겠죠. 추가 관점 제시하기 한번 볼게요. 답변에 한 단계 더 깊이를 주고 싶다면 이 표현 쓰면 돼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re's another side to this, though. People who rely too heavily on delivery services may become less active. 여기서는 배달 서비스의 편리함을 말한 뒤에 너무 의존하면 활동량이 줄 수 있다는 다른 측면을 추가했어요. may를 써서 가능성을 말하는 것도 너무 좋으니까 may 꼭 써보세요. 그리고 최종 입장을 회수한다 라고 제가 적었는데요. That said, 그렇긴 해도 이런 뜻이에요.
I do think government needs to invest more in affordable housing for younger generation. 자, 이 말을 봤을 때 반대쪽을 인정하고 양보한 뒤에서 마지막으로 내 입장으로 다시 돌아올 때 자, 오프 토픽 되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난 정말 그렇게 생각한다. I do think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정부는 invest more in housing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 That said, 이거 한번 기억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결론을 더 단단하게 만들기. 마지막은 근거에서 결론으로 단단하게 연결하는 문장인데요. That's exactly why I think schools should give students more opportunities to solve real-world problems. That's exactly why. 이렇게 했을 때 바로 그런 이유로 라는 뜻이에요. 앞에서 말한 이유를 받아서 최종 입장을 분명히 정리할 때 너무 좋겠죠. 여기까지 파트 3에서 의견을 균형 있게 전개하는 핵심 문장 을 봤어요. PDF에는 강도를 조절하거나 조금 더 다양한 방식으로 반박하는 표현도 정리를 해뒀는데요. 화면에 있는 표현들 모두 주제에 똑같이 쓰는 표현이 아니라 내가 근거가 있을 때, 예시가 있을 때, 그리고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않아도 될 때. 예를 들면 people always, everyone, 땡땡땡 하던지 never 이런 거 써서 과도한 일반화를 하지 않을 때 이런 느낌으로 쓰는 표현들을 위주로 넣었으니까 이런 스피킹 표현들은 다양한 맥락과 문맥에서 직접 써보면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써보세요. 마지막 파트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다면 진짜 스피킹 밴드 7 이상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실력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셔도 무방해요. 지금부터는 파트 3 답변을 한 단계 더 정교하게 만드는 표현을 볼게요. 비교를 하고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변화를 말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조건이나 예외를 넣는 표현이에요. 이 네 가지가 들어가면 답이 단순히 좋다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훨씬 내가 생각 있는 답을 한다 이렇게 들릴 수 있어요. 중급 이상이라서 더 잘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더 유용하니까 꼭 챙겨서 자신만의 표현으로 가져가세요. 화면에 보이는 이 네 가지 축을 기억하세요. Comparison은 A와 B를 비교하는 거고 Change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거고요. Prediction은 미래의 가능성을 말하는 거고요. 마지막 Nuance는 항상 그렇다, 절대 그렇지 않다 대신 조건과 예외를 넣어서 주장을 부드럽게 만드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를 기억을 했는데 한 답에서 이걸 다 쓰는 게 아니라 질문에 맞는 거 한두 개만 꺼내면 돼요. 그리고 이 차이를 알고 있으면 멋진 논리 전개 답변이 될 수 있겠죠. 먼저 두 대상 비교하기부터 볼게요. 같이 읽어볼게요. Compared with shopping in physical stores, buying things online is usually more convenient for people with busy schedules. 이렇게 됐죠. Compared with 뒤에는 쇼핑처럼 명사, 동명사 이런 식으로 오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오프라인 쇼핑과 온라인 쇼핑을 비교한 뒤에 바쁜 일정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온라인이 더 편리하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그리고 쇼핑, buying 둘 다 ing 써서 표현한 거, 비교 대상의 형태를 맞춘 거 꼼꼼하게 체크하고요. 핵심 차이 말하는 거 해볼게요. 여러 가지 차이 중에 하나를 대표로 뽑아서 말할 때 이 표현이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young people today have access to information almost instantly. 여기서 the biggest difference is that 이라고 해서 핵심 차이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 뒤에 구체적인 내용을 붙였어요. access는 동사가 아니라 여기서 have access to information, 정보에 접근할 수 있다라는 명사 표현인 거 꼼꼼하게 체크하시고요. unlike를 쓰면 문장 앞에서 바로 대조를 만들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Unlike large cities, smaller towns often offer a slower pace of life and a stronger sense of community. Unlike 뒤에는 완전한 문장 안 나오고 large cities처럼 명사 써준 거 체크하시고요. 소도시 특징 두 가지, 느린 삶의 속도, 공동체 의식 두 가지 이상 이렇게 제시하는 거 너무 좋은 전략이에요. Whereas 구조로 비교하는 거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한번 집중해 보세요. 두 집단의 경향을 한 문장 안에서 비교할 때는 whereas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Public transport tends to be more efficient in major cities, whereas people in rural areas are more likely to rely on private cars. 대도시에서는 대중교통의 효율적인 경향이 있고 농촌 지역에서는 자신의 차에 의존할 경향이 더 높다라고 대조를 했어요. 두 선택지의 장점 비교하기 구문 볼게요. 둘 다 장점이 있을 때는 이 문장이 너무 유용하겠죠. 같이 읽어볼게요. If you compare the two, working from home saves commuting time, while working in an office makes collaboration easily. 여기서 while은 어떤 뜻이에요? 뭐뭐 하는 동안이란 뜻으로 두 대상을 대조하는 의미로 한번 해석해 볼게요.
재택근무의 장점 1개, 사무실 근무의 장점 1개 이런 식으로 나란히 보여준 너무너무 좋은 예문이에요. 장점이 있는 만큼 대가도 있는 상태에서는 trade off 이 표현 너무 좋거든요. 같이 읽어볼게요. It's a bit of a trade-off. Living close to the city center is convenient, but the rent is often much higher. trade-off는 하나를 얻는 대신에 다른 것을 포기해야 하는 관계예요. 파트 3에서 둘 다 장단점이 있다 라고 구체적으로 말할 때 너무 유용하게 쓸 수 있겠죠. 과거와 현재를 비교해서 변화를 말하는 문장인데요. 일단 같이 읽어볼게요. In the past, people used to visit physical shops more often, but now they usually compare prices online before buying anything. 자, in the past랑 but now 를 같이 쓰면 비교가 아주 명확해져요. used to는 과거의 습관이고 now usually 현재의 일반적 경향이에요. 너무 좋은 구문이죠? 그리고 이번엔 조건을 하나 넣어가지고 단정을 피하는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미래나 일반화 관련된 질문에서 너무 단정하지 않게 말하는 기본적인 문장인데요. It probably depends on the type of job because some tasks can be done remotely while others require face-to-face contact. 어떤 직업이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먼저 조건을 걸고 원격으로 가능한 업무와 직접 만나야 하는 업무를 대조했죠. 이런 구문들도 한번 꼭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래 예측하는 거 같이 볼게요. 너무 단정적으로 말하면 안 좋아요. 그래서 I would imagine that 이런 식으로 mitigate 시켜주면 너무 좋은데요. I would imagine that electric cars will become more common as charging stations become easier to find. 전기차는 반드시 늘어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전기차를 좋아할 거예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전기차 사용량이 늘어날 거예요 라고 말하는 느낌이에요. as 다음에 쓴 저를 보면 뭐뭐함에 따라 이런 식으로 변화를 이야기를 하죠. 이런 장치를 잘 써서 말하기에 레이어를 얹어주는 것이 말하기 스킬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가장 하면 좋은 것들, 사회적 경향 말하는 거 알아두면 너무 좋겠죠. 사회 전체의 흐름을 조심스럽게 말할 때 쓰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There seems to be a trend towards shorter and more flexible courses for adults who already work full-time. 이 문장에서 볼게. There seems to be 뭐뭐 한 것 같다 라는 거랑 trend towards 뒤에는 shorter courses 이런 식으로 명사 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there seems to be a trend towards 명사 아니면 동명사 이렇게 써가지고 말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there seems to be a trend towards 다음에 온라인 쇼핑 한번 넣어볼게요. 아니면 healthier eating 넣어볼게요. remote work 넣어볼게요. 했을 때 요즘은 온라인 쇼핑에 대한 추세가 많아요. healthier eating에 대한 추세가 많아요. remote work에 대한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사회의 흐름을 얘기할 때 there seems to be a trend towards online shopping, healthier eating, remote work 이렇게 말하면 너무 좋겠죠. 그리고 변화 표현하기 점점 흔해지는 변화를 말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It is becoming increasingly common for companies to offer mental health support to their employees.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increasingly common, 점점 더 흔해지는 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writing 할 때도 많이 쓰는데요. 이런 추세 표현은 파트 3에서 변화, 사회적 경향 말할 때 너무 좋아요. 이번에는 일반화를 적당히 하는데 범위를 조절하는 걸 볼게요. 일반적인 경향을 말하는데 무조건이라고 단정하지 않는 문장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As a general rule, people are more willing to change their habits when the new option is both convenient and affordable. 여기서 as a general rule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일반적으로는 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when 넣어가지고 뒤에 어떤 조건에서 그런 경향이 일어나는지까지 얘기를 했어요. 보통은 사람들이 이러이러할 때, 그래서 convenient하고 affordable 할 때 change their habits를 하려고 한다 해서 범위를 조절하는 일반화 이런 것들이 진짜 스킬이에요. 주장 완화하기도 한번 볼게요. 뉘앙스거든요. 그래서 한번 예문 읽어볼게요. Social media can be useful to some extent, especially for people who live far away from their families. To some extent는 writing에서도 많이 봤죠. 어느 정도까지 란 뜻이에요. 소셜미디어가 무조건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특정 상황에서는 도움이 될 수 있다 라고 말해서 답이 더
현실적으로 들리죠. 진짜 원인을 구분해서 말하는 방법인데요. 원인을 정확히 구분할 때 너무 유용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It is not so much the cost as the lack of time that stops many people from exercising regularly. 이게 비용 때문이라기보다는 시간 부족 때문이다 라는 뜻이죠. A랑 B를 비교했죠. 근데 진짜 원인이 뭐예요? 시간 부족이죠. 그래서 진짜 원인이 B라는 걸 더 강조할 수 있는 구문이에요. It's not so much 라고 시작해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거를 땡땡땡 as 땡땡땡 이런 식으로 넣어가지고 만드는 표현이에요. 너무 길게 느껴지면 먼저 It's not so much 입에 익히는 거 연습하고 문장 전체 따라 읽고 예를 들면은 다른 바꿔 말하는 표현 같은 것도 PDF 보면서 하면 될 것 같아요. It's not so much money as time that 만약에 이렇게 말하면 뭐가 뭐 때문이에요? 그쵸? money랑 time을 비교해서 money 때문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합적인 평가로 마무리를 할 수도 있겠죠. 장점, 단점 함께 있는 문제를 정리할 때 너무 좋아요. 같이 읽어볼게요. I would say working from home is a bit of mixed bag. It saves time, but it can also feel isolating. A mixed bag, 이 키워드인데요. 장단점이 섞여 있다라는 뜻이죠. 섞여 있는 가방이죠. 그래서 이 표현 썼다면 반드시 뒤에 좋은 점 하나, 아쉬운 점 하나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더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15문장 엑기스로 추려봤는데요. PDF 파일에는 추가 표현도 이렇게 4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해뒀고 비교나 대조 아니면 일반화, 예측하는 거, 자연스럽게 스피킹할 때 시간 버는 거, 뉘앙스 조절 이런 거 다 같이 넣어놨으니까 하나를 골라서 기술, 교육, 환경, 도시, 라이프스타일 같은 다양한 주제에 넣어서 연습해보는 거 너무 추천드려요. 오늘 저랑 같이 60개를 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제가 준비한 게 100문장이에요. 그래서 파트 1, 2, 3 이렇게 해서 총 100문장을 준비를 했으니까 여기까지 영상으로도 같이 공부하시고 PDF 워크북 잘 보셔가지고 같은 패턴의 문장인데 같은 구조의 문장인데 내가 다른 주제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때부터 내가 이걸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지를 고민을 해서 스피킹 연습을 하면 정말 많이 실력이 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꼭 원하는 밴드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오늘 영상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거 하나예요. 중요한 건 표현을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의 생각을 끝까지 발전시키는 힘이에요. 오늘 다룬 핵심 60문장 그리고 제가 드리는 추가 40문장 주제별 예문 해석 이렇게 PDF에 모두 정리해둘게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 IELTS 준비하는데 바로바로 실력 늘 수 있는 영상 컨텐츠로 돌아올 테니까 구독, 좋아요 해주시고 오늘 같이 공부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